집. 아, 뭐야. 또 된장찌개야? 또 된장찌개라니. 어젠 콩나물국이었고 그젠 김치찌개였는데. 당신이 국 종류는 매일 다르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종류만 다르게 하면 다야. 네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이 없는데. 아니, 같은 된장을 써서 끓이는데 왜 우리 엄마가 한 거랑 맛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거야? 엄마한테 배우지 않았어? 어머니가 하란 대로 그대로 했어. 내가 먹었을 때 별로 차이도 안 났고. 머리만 돌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입맛도 형편없구나. 역시 고아라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어? 여기서 내가 고한 게 왜 나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된장찌개가 더 심해.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려 해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이렇게 확 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당신이 잘하던가. 아니, TV 나오는 고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던데 당신은 왜 이래? 비교를 해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어떡해? 그렇게 치면 당신은 왜 성공을 못했는데? 야, 내가 성공을 못해도 너만 하겠냐? 난 서울에 있는 대학 4년제 나왔고 돈 따박따박 주는 공기업에 들어갔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아니,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망해버렸지. 당신이 고아인 바람에 내가 성공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요즘엔 장모 장인들은 재력이 빵빵해서 그 덕으로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승진도 하는 사람도 많던데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당신 진짜 어이없다. 성공을 할 거면 당신이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 원인을 내가 고아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아예 나랑 결혼을 하지 말든가. 누군 안 그러고 싶었겠냐? 네가 갑자기 임신만 안 했어도 짧게 면회만 하다 버리려고 했지. 하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임신도 그렇게 쉽게 되지. 지금 말 다 했어? 임신은 나 혼자만 했어. 힘 죽어도 안 하겠다고 난리친 사람이 누군데? 아, 여자가 돼갖고 남자가 피임 안 한다고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내가 결혼해준 거 다행으로 알아. 나 정도 되니까 책임을 진 거지.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그냥 버렸어. 도와줄 부모도 없는 고아 여자를 누가 책임을 줘? 당신 이런 말들 다 언어폭력이야. 알아? 아이고,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냐? 됐어. 말을 말자. 애들 곧 들어올 시간이야. 애들한테 싸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고래 쥐도 엄마라고. 아, 그래? 네가 엄마는 없어봤으니까 모성엔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밥 좀 맛있게 차려봐. 요리가 자신 없으면 엄마한테 배우든가. 주부의 기분이 뭐야? 요리와 청소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하나도 못해? 내가 답답해서 원. 알았으니까 그만해. 에이씨, 밥맛 떨어져서 밥 먹기도 싫네. 라면이나 끓여와. 밥 기껏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무슨 라면이야. 아, 이렇게 맛없는 식사를 차려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 알았어. 라면 끓여올 테니까 그만 소리 질러. 애들 와도 티내지 말고. 애들이 당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그런 게 가정교육인 거야. 적당히 부모를 무서워하고 공경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은 부모가 없어서 자유롭게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야. 에휴, 내가 고아한테 무슨 말을 하냐. 입만 아프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럼 돼. 알았냐?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넌 왜 전화를 제때 안 받니? 집에서 핑핑 놀면서 어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 죄송해요. 청소에 들리느라 벨소리 못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어제 애들 아빠 라면 먹였다며. 힘들게 일하고 한 사람한테 겨우 라면이 뭐냐, 어? 그게 아니라 제가 밥을 했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형편없이 밥을 했겠지. 그러니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상철이가 밥을 마다하고 라면을 찾았겠지. 내가 저번에 따로 시간 내서 요리하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니? 아니 대체 뭘 배운 거야?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는데 영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가 제대로 배울 의지가 없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대체 집에서 뭐하니?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집안일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뭘 하는 거야? 언니, 저도 바빠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나름 노력한 거예요. 노력은 무슨. 아니, 집안일을 못하면 집안이라도 빵빵해서 우리 상철이 앞길을 훤하게 만들어주든가.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집안일도 못하면 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이쁘게 봐줄 수 있니? 아휴, 속 터져서 제명이 살 수가 없다 내가. 제가 고한 게 제 탓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한테 상처가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네 고아인 걸로 뭐라고 한 것 같냐? 같은 고아라도 싹싹하게 일하고 돈 착실히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니? 그런 네가 노력을 안 한 거다.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만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됐고, 일단 내 집으로 좀 와라. 상철이 좋아하는 반찬 좀 사놨으니까 그거 좀 가져가라. 지금이요? 저 조금 있다가 애들 학부모 모임 가야 되는데. 학부모 모임은 무슨. 가서 수연이 엄마가 고아란 거 들통날 일이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가야 도움이 되는 거다. 너처럼 무식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면 비교나 당하지. 잔말 말고 집으로 와. 상철이 또 굶기지 말고. 모임 끝나고 갈게요, 어머니.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와라. 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심호지. 어머니, 저 왔어요. 바로 온 거 맞냐? 30분이면 오는 길을 왜 1시간이 걸려? 정리 좀 하고 오느라요. 모임에 못 간다고 연락도 돌리고 해야 돼서 좀 늦었어요. 굼뜨긴, 난 네 나이에 날라다녔다. 저러면 내가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내가 너랑 얘기하면 속이 터질 것 같다. 이거 가져가면 되고 온 김에 청소기 좀 돌려라. 유리창도 닦고. 청소를 하라고요? 왜? 싫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청소하는 게 당연하지. 나 관절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냐? 다른 며느리들은 성격이 사근사근하고 애교스러워서 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 넌 무뚝뚝하니 이게 뭐냐? 하기야, 부모가 있었어야 그런 것도 할 줄 아는 거지. 알았어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하다가 해야 될 게 보이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말한 것만 딱 하고 가려고 했니? 상철이 퇴근까지 3시간이나 남지 않았니? 네, 알겠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 김에 청소 어떻게 하나 내가 좀 봐야겠다. 상철이가 부쩍 기침이 잦은 게 아무래도 집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 2시간 후.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얘, 이리 좀 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이거 봐라. 창틀에 먼지가 아직도 쌓여있지 않니? 그리고 유리창에 지문 묻은 건 뭐고? 아유, 이렇게 청소를 하니 상철이가 기관지가 안 좋아졌지. 나랑 살 때는 얼마나 건강했는데. 너무 구석이라 미쳐보지 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핑계도 가지가지다. 다시 검사할 테니까 제대로 해. 알았어? 네. 집. 당신 뭐야? 어디 갔다 와? 어머니 댁에. 어딜 간다고 하면 말을 하고 가던가 저녁도 안 차려놓고. 미안해. 어머니 댁 청소 좀 하느라 좀 늦었네. 정신이 없어서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신경을 안 쓸 거겠지. 그건 뭐야?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아싸, 오늘은 제대로 된 밥 좀 먹을 수 있겠네. 얼른 가서 밥해. 배고파 죽겠어. 미안한데 오늘은 햇반을 먹으면 안 될까? 청소를 너무 오랫동안 했더니 관절이 쓰여서 팔 댈 힘도 없네. 뭐라는 거야? 청소가 뭐 별거라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 우리 엄마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제도 라면 먹게 해놓고 오늘은 인스턴트 밥을 먹이려고?
밥 하는데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당신도 배고프다며. 그러니까 당신이 서두르면 되잖아. 당신 밥 안 하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우리 둘 사이 일을 왜 자꾸 어머니한테 얘기해? 라면 먹은 것도 그렇고. 내가 괜히 얘기를 해. 당신이 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어른이 얘기하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를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모시겠다 했잖아. 그럼 부모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밥 할게. 됐지?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얼른 해.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신미영 씨 되시나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 연락드렸어요. 예전에 가족 찾고 싶다고 유전자 등록하셨었죠? 아, 네네, 그랬죠. 근데 그건 왜요? 신미영 씨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 신미영 씨 간절히 찾고 있어서요. 유전자 대조를 해봤는데 일치를 떠서요. 만나볼 의향 있으실까요? 제 할머니요? 네.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저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만나보실래요? 할머니께서 꼭 좀 만났으면 한다고 어찌나 애원을 하시든지. 신미영 씨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유전자 등록하신 거잖아요. 영 믿어지지가 않아서. 당연히 저야 만나보고 싶죠. 네. 그러면 내일 경찰서를 좀 오실래요? 주소와 시간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경찰서 앞.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제 친할머니가 있었다니.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사느라 바빠서 내 새끼 잘 크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난 천벌 받을 거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내가 할머니 노릇을 하고 싶구나. 허락해 주겠니? 당연하죠.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단 말 듣고는 절망스러웠는데 할머니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참 한이구나. 그래도 찾아서 어찌나 다행인지.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이렇게 가까이 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만나도 됐을 텐데. 스치며 만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결혼은 했다고? 혼자 결혼 준비 다 하고 시까지 올리느라 얼마나 외로웠니? 네, 5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언제 그렇게 커서 엄마가 됐니? 나중에 괜찮다면 가족들도 소개시켜주렴. 내가 고맙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구나. 네, 그러세요. 집. 어딜 갔다가 이죠? 아, 그게 경찰서에 다녀왔어. 경찰서? 무슨 사고 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할머니 찾았어. 친할머니. 뭐 친할머니를 찾았다고? 진짜 친할머니? 어. 예전에 유전자 등록한 게 있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오늘 경찰서 가서 만나고 왔어. 오, 그래? 부모님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 근데 왜 이제야 찾았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때까지 안 찾다가 갑자기 찾은 거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장기 이식이라든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뿐도 아니고. 잠깐 보고 어떻게 알아? 당신 혹여나 내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순수하게 손녀 찾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순수한 게 어디 있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알아보기 전까지 그 할머니랑 연락하지 마. 알았어? 아니, 이제야 간신히 찾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이때까지 없었는데 유나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멍청하게 있다가 사기당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일주일 후, 전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건물 주라고? 그것도 20억이나 하는 건물에? 네, 직계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아내분께서 바로 상속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 때문에 뒤늦게 찾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와씨, 그럼 내 아내가 곧 20억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꽤 비싼 아파트예요. 그것도 바로 상속이 될 확률이 크죠. 그럼 기본이 20억이고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단 거지? 예,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내가 복덩어리를 잡았네. 그래, 고마워. 아니에요, 선배님. 저한테 의뢰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 수고비는 따로 입금할게. 네, 저도 좀만 더 조사하고 모두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래. 전화. 엄마, 대박이야. 뭐가? 로또라도 당첨됐어?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지. 우와,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말해봐. 궁금해 죽겠다. 글쎄, 미영이네 친할머니가 나타났대. 그것도 엄청 부자인. 최소 재산이 20억이야. 뭐? 갑자기? 그동안 연락 한 번을 없다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미영이도 저번 주에 경찰서 통해서 연락 받았대나 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암튼 그 할머니가 미영이를 찾았는데 2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꽤 비싼 아파트래. 내 대학 후배 중에 탐정사무소 연애가 있거든. 걔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할머니 직계 자손이 미영이밖에 없대나 봐. 그 할머니 죽으면 유산이 바로 미영이한테 가는 거지.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아?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미영이를 고아원에 왜 버렸대? 그건 모르지. 근데 뭐 알바요? 지금 미영이가 20억 유산 상속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어머, 그럼 그 재산이 다 우리 아들 거가 되겠네? 당연하지. 진짜. 아내 잘못 만나서 정년까지 죽어라 일을 해야 되나 앞이 깜깜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엄마도 이제 미영이한테 잘해줘. 괜히 심기 잘못 건드렸다가 돈 받고 홀랑 튀면 어떡해? 얘는 내가 그 정도 계산도 없는 줄 아니? 알았어. 그럴 게 아니라 주말에 미영이 데리고 집으로 와. 걔 뭐 좋아하니? 음식 좀 해주게. 아무거나 잘 먹을걸. 그냥 정성 들여 차린 느낌만 줘도 감동할걸? 하긴. 일단 네가 그 사실 알고 있던 거 비밀로 해라. 미영이도 모르나?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알아보기 전까지 할머니랑 연락 주고받지 말라고 했거든. 혹시나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운 띄워서 그 할머니랑 가깝게 지내보라고 해야지. 그래, 그래야겠다. 20억 받으면 엄마한테도 뭐 해줄 거지? 당연하지. 아유, 생각만 해도 좋다. 미영이 걔가 쓸만한 구석이 있네. 집. 나왔어. 왔어? 응? 그게 뭐야? 우리 회사 앞에 감자탕집 맛있는 데가 생겼거든. 저녁에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포장해 왔지. 정말? 바깥 음식은 죽어도 싫다면서.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도 했는데. 힘들게 못하러 그런 걸 했어. 이제 저녁은 내가 정정 포장해 올 테니까 저녁하지 마.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까지 하면 너무 고되잖아. 응?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안 하던 말을 해? 내가 뭘. 나 원래부터 당신 끔찍이 챙겼어. 요즘 내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당신한테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요새 일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당신이 용서해줘. 참. 그리고 친할머니 괜찮은 분 같더라. 사기 정거나 빚 같은 거 전혀 없더라고. 그래?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봤지. 정말 순수하게 당신 찾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소년 노릇 해드려.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부모님 꼭 찾고 싶어 했잖아. 그렇긴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믿어져.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할머니 뵐 때 나도 같이 가. 인사드려야지. 정말? 그래. 내가 괜찮은 한식집 예약할 테니까 약속만 잡아.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지? 어머니가 집에 오시라네.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어머니가? 어. 당신 요새 얼굴이 영 안 좋다고 보양식 해주신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셨다고? 응. 어머니도 당신 걱정 많이 해. 성격이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나한테 당신 걱정을 하는데. 아, 정말? 난 몰랐네. 내가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마냥 못마땅해 하는 줄 알았어. 무슨 당신 딸 같다고 얼마나 계시는데. 원래 아끼는 자식한테 더 가혹하게 대하는 법이야. 암튼 시간 되지? 시간 되지. 그럼 엄마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식사나 하고 오자. 그래. 그거 줘. 냄비에 좀 데워야 될 것 같네. 내가 할게. 당신은 쉬고 있어. 내가 해도 되는데. 당신 일하고 왔잖아. 당신은 뭐 일 안 했어. 소파 가서 쉬고 있어. 당신 좋아하는 예능도 하는 것 같더라. 아, 알았어. 다음날 카페. 사진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제 엄마랑 아빠고요?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것만은 알아두렴. 널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그랬단다. 나도 그 당시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어떻게 말하든 너한텐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늘 미안한 마음이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저 그래도 고아원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랐어요. 원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 조만간 거기 가서 인사도 드려야겠구나. 아참,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건물 증여 계약서? 내 건물인데 너한테 주려고. 내가 부모 없이 살아온 세월을 돈으로 갚아줄 순 없겠지만 그나마 보상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사실은 말이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암말 길어서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고. 눈 감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미안하다 사죄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은 건데 연이 닿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일단 건물부터 가지고 나 죽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네 것이 될 거다. 엄미시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저한테... 벌 받은 거지 뭐. 그동안 네가 느꼈을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받아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렴. 할머니가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니, 저 이런 거 바란 적이 없는데. 그래도 받으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할머니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산 넘겨줄 때가 아니잖아요. 치료라도 좀 받으셔서 회복을 하셔야죠. 아니야. 이미 가망이 없어. 어차피 죽을 거 병실에 답답하게 있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제야 만난 가족인데 그렇게 떠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좀 더 일찍 찾았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다. 그래도 이렇게 죽기 전에 유산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하나 부탁을 하자면 나 눈 감기 전까지 나랑 시간을 좀 보내주련. 같이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누고 하자꾸나. 그게 내 소원이야.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네 남편 말이다. 제 남편이요? 응. 아무래도 네 남편이 내 뒷조사란 것 같다. 네? 뒷조사요? 응. 어설픈 탐정 하나가 붙었길래 조사해봤더니 네 남편이 부탁한 거더라고. 내 재산을 다 확인했다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물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수상쩍을 수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할 법한 생각은 아니라서. 혹시 너한테 무슨 말 없었니?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그럼 설마 뭐가 있었어? 갑자기 잘해주긴 했거든요. 철들어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할머니 재산 알았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부모 없어서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 구박 아닌 구박을 했거든요.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부모가 없으면 감싸줘야지 그거 가지고 타박을 해? 거기에 이제 재산 생긴 할머니 나타났다고 갑자기 잘해줘. 어쩜 이렇게 의도가 빤한 짓을 할까?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긴 했거든요. 다 알고 그랬다 생각하니 정말 정 떨어지네요. 그럼 그동안 고아란 이유로 구박받고 그랬던 거니? 시어머니도... 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제가 뭐 따지고 맞서 싸워봤자 제 편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참았죠. 아이도 있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에휴. 그래. 가정을 이뤘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나도 걱정하고 있었다. 미영아, 할머니가 충고하자면 그런 집이랑은 최대한 안 얽히는 게 낫다.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인간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네 인생까지 분명 갉아먹을 거다. 그냥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애들 키울 생활비는 내가 보태주마.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장도 구해줄 수 있다. 할머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실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정 내 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콕콕 쑤셔서. 요즘 불면증에 시달려서 안 그래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가까운 사람한테 듣는데 당연히 속이 썩지. 나도 그 편이 좋을 것 같구나. 네,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고. 알았지? 네, 감사해요. 다음날, 집. 여보, 일 힘들다고 그랬지? 요새 일이 많긴 하지. 그건 왜? 일 힘들면 여보 친구들처럼 그만두고 사업 같은 거 구상해봐. 어? 갑자기? 무슨 돈으로? 사실 할머니가 나한테 건물을 양도하셨었거든. 알아보니까 20억은 되는 것 같더라고. 아, 정말? 할머니가 바로 너한테 건물을 주셨어? 좀 놀라긴 했는데 그동안 고아로 힘들게 살아온 보상이라면서 주더라고. 그 건물이면 당신 사업하는데도 충분하고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도 충분하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근데 바로 나한테 투자하는 거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괜찮지. 내 돈이 당신 돈인데?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는 거 너무 지긋지긋했거든. 아, 이제야 속이 뻥 뚫리네.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나 아무래도 와이프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여보, 내일 당장 사표 부장 얼굴에 던져버려야지. 그래, 그렇게 해. 전화. 엄마, 진짜 대박이야. 왜 그러니? 미영이 건물 바로 상속받았대. 받자마자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라.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면서 사업 구상해보라고 하더라고. 와, 내가 여자 하나 진짜 잘 골랐지? 어머, 미영이가 그런 구석이 있네. 돈 받고 입 싹 닫을까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영이가 성격은 또 착하잖아. 이제 내 팔자도 피겠다. 너무 좋다. 사업할 건 생각했고? 천천히 생각해야지. 급할 게 뭐가 있어? 내일 일단 사표 던지고 나오려고. 엄마도 갖고 싶은 거 생각해놔. 미영이한테 말해보면 다 사주지 않을까? 그렇겠지?
안 그래도 받은 명품 가방이 있긴 한데 그게 한정판이라 빨리 사야 되긴 하거든? 그럼 일단 사. 가방값은 미영이한테 따로 받으면 되잖아. 미영이가 사준다 하겠지? 남편 직장까지 때려치게 하는데 시어머니 가방도 못 사줄까? 일단 사. 응, 그래, 알았어. 그래야겠다. 며느리 덕을 이렇게 보네. 그니까. 다음날 집. 여보, 어머니가 받은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우리 형편 나아진 것도 아시고 해서. 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뭐 받으신 게 있으시대? 근데 그게 한정판이라서 일단 구매를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 돈을 따로 보내주는 게 어떨까? 6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되지. 근데 세입자 월세 날이 다음 주라서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당연하지. 급할 건 없지. 그래. 어머니 뭐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이네. 역시 우리 엄마 생각하는 건 너 하나뿐이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 사표도 내고 왔어. 부장 얼굴 시뻘게 지는 게 얼마나 꼴좋은지. 그렇게 빨리? 회사에서 괜찮대? 쥐들이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이제 내 회사도 아니니 관심 끄려고. 이제 공부하면서 사업 구상해야지. 그래. 그동안 바빴는데 푹 쉬어.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 3.15 시모집. 어머, 우리 미영이 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자. 어머, 이걸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지. 아, 그리고 이거 보렴. 가방 쌌단다. 아, 이거군요. 돈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그래. 카드 결제 전까지만 보내주면 되지 뭐. 과감하게 일시불로 결제하고 왔지. 명품관 직원이 나를 얼마나 반짝반짝한 눈으로 쳐다보든지. 이 맛에 명품을 사는가 봐. 그렇긴 하죠. 일단 식사부터 하자. 미영이 너도 얼른 먹어. 그래, 입맛은 좀 많니? 좀 짜네요. 응? 짜다고? 네. 이래서 상철 씨가 제가 한 음식 맛없다고 하나 봐요. 어머니가 짜게 음식을 만들어서. 안 그래? 응? 괜찮은데 뭘.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한 건 그때 일이 너무 많아서 예민해서 그런 거야. 웃기고 있네. 정성 들여 해줬더니 라면이나 끓여오라고 난리를 칠 땐 언제고. 누가 스트레스를 그따위로 푸니? 그것도 아내한테.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그래, 미영아.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아니요. 전 기분 정말 좋은데요. 돈맛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나 받아. 이게 뭔데? 이혼 서류? 이혼 서류.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이게 무슨... 그래, 갑자기 왜 그래? 20억짜리 건물주 여자가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산단 거 수준 떨어지지 않아? 그것도 고아라고 온갖 서러움을 다 준 사람한테 내가 미쳤다고 내가 받은 유산을 베풀어? 참 뻔뻔하다. 뭐? 그럼 20억 받았으니 빠빠이 하자는 거야? 돈 많다고 유세 부려? 일종의 그런 거지? 당신이 매번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 내가 고아라서 무식하고 싹싹하지 못해서 수준 떨어진다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수준 떨어져서 못 살겠어. 일도 똑바로 못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는 주제에 쥐뿔도 없으면서 사업 타령이나 하는 한심한 자식이랑 어떻게 살아? 애들 보기에도 창피한데. 내가 순순히 이혼해줄 것 같아? 어떻게든 이혼은 하게 돼 있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언어폭력들 메신저는 다 남아있더라고. 뭐 메신저는 약과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하더라고. 변호사 비용 충분하면 이 길로 가든가. 난 상관없어. 너 그럼 다 짜고 친 거야? 나 회사 그만두라고 한 것도 이런 계획으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진짜 당신한테 사업 자금을 줄 줄 알았어? 100억을 갖다 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텐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꿈 깨.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고아라고 가지는 구박을 다 한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얻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돈 주지도 않을 거면서 바람을 넣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별건 아니지. 참, 너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오갈 데 없는 임신한 고아 받아줬더니 복수라고 하는 게 참. 너 이러다 천벌 받는다. 은혜를 누가 이런 식으로 갚아? 당신들한테 은혜 갚을 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리고 이건 내 선물.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내 가방에 주스를 흘려? 환불할까봐 그렇죠. 큰맘 먹고 가방 산 거 들고 다녀야죠? 당신 진짜 뭐야? 원래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어? 당신들이 했던 거 반의 반도 안 했으니 그렇게 보지 마. 어쨌든 잘 생각해보고 사인하든가 소송하든가. 난 애들 데리고 가 있을 테니까 결정 나면 연락 줘. 나 인내심이라고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결정하고. 알았지? 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그래?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해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그 부분은 사과할게. 다시 잘 지내보자. 어? 이미 사과하기엔 글렀지. 할머니 재산부터 사람 시켜서 알아본 자식인데 내 자식 빼돌릴 줄 어떻게 알고 당신이랑 부부관계를 유지해? 애들 입장에서도 당신 같은 한심하고 편견 가득한 아빠랑 사는 거 불행이야. 잘못된 부모는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 내가 살아온 경험이 그래. 아무튼 나 간다. 밥맛 다 떨어져서 애들이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그럼 안녕. 얘, 거기 안 쓰니? 아, 넌 대체 쟤한테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러니? 도끼 가득한 놈 봤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아, 진짜 이혼하자는 건가? 6개월 후 집. 짐을 벌써 써놨어? 아주 이혼하는 날을 기다렸나 보다. 그럼 당연하지. 남편 백수 만들어놓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사표 쓴 건 니야. 정신 똑바로 박혀있으면 그렇게 쉽게 사표 내지도 않아. 다 네가 멍청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생긴 일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똑바로 살아. 끝남마당에 구구절절 말이 많네. 그래. 이제 안 볼 사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겠어.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고 안 보내면 문제 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도 많으면서 양육비를 받고 싶냐? 그게 최소한의 아빠 노릇이야. 그것도 안 하면 정말 쓰레기 자식이니까 그런 취급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나 간다. 3개월 후 카페. 할머니, 왔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도 힘들진 않으셨어요? 요 앞인데 뭘. 그래, 넌 학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음 어떻게든 그때 대학을 다닐 거 그랬어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은 거 배워서 다행이구나. 물론 늦깎이 대학생이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딨니.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가야지.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 예전부터 심리상담가가 꿈이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꿈이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너가 열심히 산 덕분이지. 응 그래 애들은 건강하고. 네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역시 애들은 용돈이 최고지. 언제 한번 놀러 오렴.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릴게. 몸도 안 좋으신데 뭘 그러세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야 그 정도 힘은 있지.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이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도 찾고 증손녀 증손자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약은 잘 챙겨 드시죠? 그럼. 그래도 요즘엔 통증이 줄여서 살만해. 의사도 이대로만 유지하면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다 너희들 덕분이지.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아,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카페 말이다. 요새 손님이 많다던데. 매출이 꽤 좋지? 네. 할머니가 주신 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마침 세입자 나가길래 그 자리에 차려봤는데 정말 손님이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생활비 벌고 좋죠. 너가 사업하는 안목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감이 좋아. 아무나 그런 생각 못하는데 역시 내 손녀야. 할머니가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할머니가 있어서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요새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말이다. 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이제 그만 처분하려고. 그럼 어디서 사시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 혼자 살기엔 평수가 너무 넓어 관리하기에도 까다롭고. 그래서 처분하고 조그만 주택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려고. 부동산은 벌써 내놨어. 벌써 내놓으셨어요? 차액은 너한테 줄 테니까 애들 학비에 보태렴. 애들 곧 중학생 되지 않니?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교육비가 만만찮던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신 돈으로도 충분해요. 나도 내 생활비 넉넉하단다. 돈 들어갈 게 너가 더 많으니까 당장 안 쓰더라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써. 예상치 못하게 큰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니?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번번이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인데. 너가 제일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남 눈치 그만 보고 당당하게 살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저 더 열심히 살게요. 전화. 왜 자꾸 전화질이야? 미영아, 돈 좀 빌려주라. 어? 뭐라는 거야? 진짜 나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 요새 경제 불황이라 취업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서 돈이 하나도 없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예정 생각하면 보낼 게 없지. 꺼져.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해도 안 받을 거니까. 제발. 1년 후.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 연락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애들 핑계를 대던데 애들도 아빠랑 할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석 달 정도 됐네요. 이제야 찾은 가족을 다시 잃어 정말 힘들고 슬펐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와 여행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그 기억으로 버틸 수 있었죠. 아이들도 할머니를 워낙 따랐어서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의사 말로는 큰 고통 없이 평안히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기도 했고요. 사실 할머니가 주신 유산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제가 이걸 다 받아도 되는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받을 만큼 제가 불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진 않아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제가 있던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요. 저처럼 불가피하게 부모가 없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거 있죠? 앞으로도 종종 기부를 하려고요. 학교 생활도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아직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심리치료사가 되려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힘든 사람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요. 아이들도 다행히 제 꿈을 응원해주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의 든든한 엄마가 되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생겼거나 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저나 아이들이나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그동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스카는 무슨? 내가 처음 차 산 것도 아닌데 무슨 차 하나 뽑았다고 자넨 그리 유난인가? 에이, 차도 보통 차인가요? 무려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아닙니까? 가격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값이던데요? 나도 사실 가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 12년 타던 자동차 폐차시키고 나서 굳이 좋은 차를 사야 되나 싶었는데 또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나 싶어서 그만 먹고 구매했다네. 잘했어요. 아빠 회사 공장 사찰 다닐 때마다 예전 차가 잔고장이 잦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죠? 이제 편하게 타고 다니세요. 맞습니다. 솔직히 아버님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아버님이 차를 바꾸셨으니 게임 끝이죠. 임원들도 눈이 띠용 할걸요. 아마 기가 팍 죽을 겁니다. 아이, 내가 차 산 뒤에 두고 기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직원들도 능력만 된다면 사장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닐 수도 있는 일이고. 역시 아버님은 인정이 많으십니다. 쓰실 때는 또 배포도 크신 우리 멋진 아버님.
사위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으시죠. 고맙지만 오늘은 술은 못해. 내일 건강검진이라 이따 12시부터 금식해야 되거든. 건강검진요? 그래. 작년에 일이 너무 바빠서 한번 건너뛰었더니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받으라고 하더니 엄마가 성화를 부리지 뭐냐. 우리 집 꾸리는 건 마나님인데 마나님 말은 들어야지. 하여튼 녹살은 건너뛸 게 따로 있지. 1년에 딱 한 번 시간 내서 받는 거 같이 받으면 좋잖아. 요즘 당신 소화도 잘 안 된다면서. 회사에 신경 쓰느라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 거라니까. 별거 아닐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아빠, 마냥 건강에 자신할 순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시경이랑 다 꼼꼼히 받아보세요. 그래야지. 큰일 아닐 테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어. 이 아빠, 네가 손자 손녀 낳아서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죽을 거야. 아버님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당연히 증손주까지 모셔야죠. 아유, 자네 역시 사람 비행기 태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알겠어. 오늘 식사 내가 계산할 테니까 그만 어지럽게 하게. 역시 우리 자기들은 멋지십니다. 에이, 아빠, 이번엔 우리가 낼게요. 매일 아빠가 맛있는 밥 사주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내야죠. 괜찮아.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그래 여보. 아버님이 굳이 사시겠다는데 왜 나서? 엄마 아빠 늘 계산하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사줬잖아.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엄마 아빠가 사고. 사위랑 딸도 돈 다 벌고 있고 이 정도 살 형편은 됩니다. 이번엔 말리지 마요. 내가 계산할게. 아이 규주한테도 주말에 우리랑 같이 밥 한 끼 하는 것도 고맙고 소중해서 내가 사주고 싶은 건데. 아 맞죠. 자기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집사람 말대로 다음엔 저희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계산하려고 하는데 빌지 갖다 주세요. 아니 내가 계산한다니까. 잠시요. 당신 아까 왜 내가 계산 못하게 한 거야? 뭐고? 오늘 저녁 식사 말이야. 아빠 차도 출고됐겠다. 부모님 기분 좋으셔서 내가 모처럼 저녁 사려 했는데 당신이 말려서 결국 또 아빠가 저녁을 샀잖아. 난 또 뭐라고. 내가 먼저 사달라 했어? 아버님이 먼저 사겠다고 말 꺼내신 거잖아. 아버님 기분 좋으셔서 한턱 내신다는데 말릴 이유가 있어? 매번 우리 부모님이 내시니까 그렇지. 올 초 아빠 생신 때문에 외식할 때도 아빠가 내고 지난번 당신 생일에도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대게 사줬잖아. 매번 얻어먹기 민망하지도 않아? 다 그게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지. 난 좋기만 하구만. 당신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일 같은데 당연히 감사하지. 난 결혼하고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 못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 그런 거야. 집이며 혼수도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아직 밥값 하나도 못 내는 딸이라니. 뭔가 죄송하단 말이지. 죄송할 것도 따로 있다. 당신 참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알지? 알았어. 나야 괜히 아버님 정성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럼 당신 정 돈을 쓰고 싶으면 나한테 투자해보는 게 어때? 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투자라니? 아니 얼마 전에 퇴사한 선용이 있잖아. 걔가 퇴직금이랑 그건 모아둔 돈 합쳐서 사업을 하나 차렸는데 아이템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고기를 워터에이징이란 걸 해서 파는 건데 그게 아주 기가 막혀. 장사도 엄청 잘 된대.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선용이한테 투자해서 새로 본점 낸댔잖아. 선용이랑 어제 통화해봤는데 나만 좋다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끼워준다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참에 퇴사하고 사업... 뭐? 퇴사? 아 말도 안 돼. 당신 아직 젊은데 무슨 퇴사야. 아니 솔직히 월급쟁이로 살아봤자 그 푼돈 언제 모아서 큰 돈 만드냐? 남자는 사업으로 일어나는 거야. 사업 한 번을 안 해봤으면서 참 편한 소리 한다. 선영씨가 어련히 잘 되는 사업을 굳이 당신을 왜 끼워줘? 나 같으면 나 혼자 독차지해서 돈 다 벌 텐데. 그요. 나랑 선영이는 입사 동기니까.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 얘기 천천히 들어봐봐. 당신도 내 계획 들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 됐어. 여러 번 듣고 나서도 내 생각은 하나야. 우리 아직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라고. 당신한테 푼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면 이 푼돈보다 더 못 벌 때도 태반이야. 수익이 불규칙한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장인어른도 사업하시는데 당신은 왜 사업에 회의 중이야? 난 당연히 당신이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아니까 그렇지.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만 우리 집 봤으니까 우리 집이 처음부터 잘 살았다고 생각될 텐데 아니야. 아빠도 처음 회사 차리고 나서는 우리 집 돈 없어서 쪽방에서 시작했어. 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쌀도 없을 때도 있어서 저녁을 굶은 적도 허다해. 그나마 아빠가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 탓에 잘 풀려서 다행이지. 잘 안 풀렸으면 우리 집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란 말이야. 그래도 지금 결국은 잘 됐잖아. 결과를 생각해야지. 당신은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원래 다들 없이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너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암튼 난 안 된다고 했어. 할 거면 당신 돈으로 투자만 하든지. 너 돈이 어딨냐? 그니까 수중에 모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 생각을 한단 거야? 그야 당신 돈도 있고 아버님이 지원해 주시지 않겠어? 사위가 사업을 한다는데 오히려 대견해 하실지도 몰라. 헐, 당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사업을 왜 아빠가 지원해? 그에 아버님도 어렵게 시작하셨다며. 내 마음을 100번 이해해 주실 텐데. 그때는 아빠도 IMF 이후에 실직하셨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지. 지금도 고물가 시대에 다들 살기 팍팍하잖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 참,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네. 우리 둘 월급 합치면 그래도 아예 못 받는 축도 아니야. 난 아버님만큼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펑펑 쓰고 싶단 말이야. 아버님 같은 차도 끌고 다니고. 왜 자꾸 우리 아빠를 끌고 와? 암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당신 우리 아빠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뭐 치사해서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한 달 후. 엄마, 요즘 통화가 왜 이리 안 됐어? 바빴어? 그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어디 아파? 아니, 엄마가 아픈 게 아니고. 엄마, 울어? 아니야, 울기는. 이따 퇴근하고 양서방이랑 집에 올 수 있니? 할 말이 있어서. 갈게요. 근데 왜? 무슨 일인데? 무슨 걱정 생겼어? 아니야. 통화로 얘기할 건 아니니 만나서 얘기하자. 조심히 오고. 무슨 일이지? 퇴근 후 저녁.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르라고 하는 거야? 난들 알겠어. 요즘 엄마 아빠 통화도 어려운 거 봐선 뭔 일이 있긴 한 거 같긴 해. 집에 불도 다 꺼진 게 평소 분위기랑 너무 다른데? 장모님도 우리 왔는데도 방에 계시고 말이야. 설마 아버님 회사가 뭐 잘못됐나? 모르겠어. 별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다들 왔어? 내가 기운이 없어서 나와보질 못했네. 좀 있으면 아빠 오실 거야. 응, 마침 오시네. 당신 왔어요? 다녀왔어. 너희들이 평일엔 오전 일이야? 아빠 다녀오셨어? 아빠, 살이 왜 이리 빠졌어요? 한 달 새에 볼살이 아주 홀쭉해졌는데? 그래? 살이 빠지긴 했는데 그게 티가 많이 나나? 너무 많이 빠졌잖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옛날처럼 밤샘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야, 그런 거. 일단 앉아서 얘기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오늘 회사에서 엄마 전화 받고 걱정돼서 일이 안 잡혀서 혼났어요. 본의 아니게 널 걱정시켰구나. 아휴. 여보, 괜찮아요? 또 피 나온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기침한 거니 호들갑 떨 일 없어. 피라니? 뭔 소리야? 무슨 일이냐니까. 아빠, 위암 사기란다. 네? 위암이요? 한 달 전에 건강검진 맞는다 했잖니. 피곤해서 속이 불편하고 부대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위암 증상이었나 보더구나. 이미 전이 될 대로 전이 된 상황이라 상태가 많이 안 좋대. 말도 안 돼. 속 불편한 거 말고는 건강하셨었는데. 어떻게 아빠가 위암이에요? 그니까 말이다. 의사 말이 위암은 말긴데도 크게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더라. 뭐 3, 4기에도 이겨내는 환자들도 더러 있다고 해볼 수 있는 건 끝까지 해보자더구나. 나도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기로 했어. 죽을 땐 죽더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우리 가족들 곁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아빠, 울 거 없어. 누가 보면 아버지가 이미 죽은 줄 알겠다. 정말 괜찮아. 아빠, 씩씩하게 치료 받을 거야. 당연하죠. 아빠 분명 잘 이겨낼 거예요. 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 다음엔 병원에도 같이 가요. 알겠죠? 아이, 그래. 그건 우리 딸이랑 자주 못 갔던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야지. 양서방도 늘 고마워이. 앞으로 내가 자네 의지할 일이 많아질 것 같네. 자네 장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나진이 잘 좀 부탁하겠네. 물론이죠,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아버님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시간 후. 여보, 언제까지 울려고 해? 이제 진정해. 누가 보면 당신이 위암에 걸린 줄 알겠다.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아빠가 큰 병에 걸렸다는데. 괜히 내가 속상해할까봐 태어난 척하니까 못 잠기는 거 있지? 아, 그래. 나도 참 놀랐어. 아이,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뵙자. 엄마도 걱정돼. 그러자.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버님 정리하는 걸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어떤 걸 정리해? 일단 지금 사는 집은 장모님이 쭉 계실 테니까 넘어가더라도 아버님 몰던 차라든지 회사나 재산 분배 같은 건 슬슬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정정하실 때 말이야. 나중에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린 멘탈적인 부분만 잘 챙겨드리면 될 것 같아. 멘탈도 당연히 챙겨야지. 하지만 금지옥엽으로 키운 당신한테 분명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는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한데. 지금 굳이? 난 그 재산 필요 없으니까 아빠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 당신도 좀 욕심이 너무 없다. 아버님 챙겨드리는 건 별개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지. 아버님 얼마 전에 뽑은 차도 그래. 장모님은 면허도 없고 당신도 면허가 없는데 그걸 누가 받아야겠어? 운전면허가 있는 사위라도 물려받아야지. 당신 되게 신나 보인다. 지금 상황이 좋아. 즐거워. 아이, 좋기는. 나도 아버님이 항암치료 잘 받고 완치하셨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확실히 해두자는 거야. 급박하게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이거 참 골치 아파지잖아.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돌아가신대? 알았어. 쏘리. 근데 당신도 명심해라. 내가 절대 아버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자식들도 다들 대비를 미리 한단 거. 그것만 알아두라고. 다음날 저녁. 양서봐. 우리 회사에 오전 일인가? 오늘 외근이라 일찍 퇴근한 김에 장인어른 걱정돼서 찾아뵙습니다. 몸이 안 좋으실 텐데 회사 출근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아파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조만간 일이 잘 마무리되는 대로 대표직도 내려놓을 생각이야. 그때까진 치료 병행하면서 쉬엄쉬엄 해야지. 그럼 다음 대표는 누구로 할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네. 내가 어떻게 구려온 회사인데 확실한 인재한테 맡겨야겠지. 그럼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분명 가까운데 인재는 있을 겁니다. 꼭 외부에만 눈 돌리지 마시고 가족 중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네. 아버님, 몸도 편치 않으신데 운전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 네, 고맙지만 자네 차는 안 가져왔나?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 잘 모셔드리고 나중에 택시 타고 가든 버스 타면 됩니다. 오, 그럼 양서방한테 부탁 좀 해볼까? 간만에 사비가 모는 차 타보겠군. 별 말씀을요. 어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님은 괜찮으시면 제가 병간호도 같이 할 겸 아버님을 보필해도 괜찮을까요? 나를? 네. 어제 나진이가 아버님 걱정에 밤새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 옆에 붙어있고 싶은 모양인데 직장 특성상 바로 휴직을 낼 수도 없고 저라도 휴직계 내서 아버님 옆에 있으면 나진이가 덜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마음이 편하고요. 아버님 회사나 병원 갈 때 차 운전도 제가 직접 하고 집에서 약도 챙겨드리면서 덤으로 아버님 회사 일도 건너건너 미리 배워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에이, 굳이 휴직까지 할 필요는 없네. 내가 지금 당장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앞으로 항암치료 시작하면 부작용이나 뭐나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요. 아무리 매일 속상해하는 장모님보단 더 듬직하게 보탬이 되고 싶은 제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 양서방 뜻이 그렇다면 내가 도움 받겠네. 날 일이 생각하는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원래부터 장인어른 존경했는걸요. 제 뜻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요. 그래 임마. 곧 내가 돈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사업장 자리 좀 봐봐. 아이 그럼 확실하다니까. 여보 왔어? 어? 어. 당신 와 있었네? 응. 뭐가 확실하다는 거야? 아니 친구랑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참, 당신 오늘 아빠 집에 모셔다 드렸다면서. 아버님이랑 통화했어? 참 살가운 사위를 잘 뒀다고 칭찬하시더라. 당신이 휴직하고 앞으로 아버님 신경 쓰겠다고 했다면서. 당신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그래, 그동안 여보 너무 내 맘을 몰라줬어.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늘 진심이었다니까. 나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결과라고. 근데 당신이 휴직까진 안 해도 괜찮아. 그만두더라도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거나 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문 간병인 고용하면 돼. 암 환자 보살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당신 제대로 해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남보단 가족인 내가 낫지. 내가 아버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차라리 전문 간병인 고용할 돈으로 당신이 내 용돈 좀 올려주면 되겠네. 정말 괜찮겠어? 그래 괜찮다니까? 나 못 믿어? 난 당신이 뒤에서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돈 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알랑거리는 줄 알았거든.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보네. 딸도 선뜻하기 힘든 일인데. 고마워 정말. 알면 됐어. 회사에서 이번 주 내로 휴직기 낼 거야. 내가 앞으로 늦든 어쩌든 당신은 간섭 말기야. 다 아버님 챙기는 거니까. 알겠지? 늦는 거랑 아빠 챙기는 거랑 뭔 상관인데? 아이 뭐 나도 다 알아볼 게 있으니까. 그건 알 거 없고 아무튼 당신은 전적으로 나만 믿어. 알았지? 한따로. 아빠, 요즘 식사를 잘 못한대서 내가 야채 주스 해왔어요. 넘기기가 힘들면 이거라도 마셔봐요. 그래. 우리 딸이 주는 거니까 입맛 없어도 마셔야지. 여보, 내가 먹을 건 사왔어? 치킨은? 자기는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빠 지금 먹는 족족 다 토하시는데 거기서 치킨 얘기가 왜 나와? 장모님이 아버님 때문에 저 음식으로 밥 해두는 게 너무 맛이 없단 말이야. 배고파 죽겠는 걸 어쩌라고. 이따 집에 갈 때 사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그걸 먹고 싶어? 알았어. 양서방이 치킨이 먹고 싶은 모양인데 둘이 나가서 사 먹고 오지 그래. 에이 아니야. 이따 먹어도 괜찮아. 일단 난 아빠 보러 왔단 말이야. 아빠 주무실 때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딜 가셨어? 아까 뭐 찾는다고 안방을 뒤적뒤적 하던데 모르겠구나. 이상하네. 그게 어디 갔지? 엄마, 잃어버린 물건 있어? 뭘 그리 찾아? 아니, 내가 예전에 네 할머니가 선물해주신 골드바를 넣어주려고 잘 챙겨놨거든? 분명 안방 드레스룸에 잘 보관한 것 같은데 안 보여서. 응? 골드바가? 그게 왜 사라져? 그니까 귀신이 곡을 누르시네. 양서방 온 뒤로는 청소해주시는 도우미 여사님도 출근 안 하시는데 그게 어딜 간 거지? 어디 다른 데다가 잃어버리시고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얼마 전에 사놓고 잘 보관해두는 걸.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지난번엔 액세서리 하면서 반지 몇 개가 사라지더니 이번엔 골드발까지. 에? 반지도? 장님 이상하네요. 제가 처음에 아버님이랑 안방에 머무를 때 액세서리 하면 지금 있는 반지들만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요즘 뭘 자주 까먹거나 착각하시는 일 없으세요? 내가? 건망증이 원래 있긴 한데 분명 반지는 확실히 있는 게 맞는. 아무래도 어머님도 뇌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프신 뒤로 제가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요. 어머님 같은 연세에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다음 주 아버님 병원 가실 때 같이 진료 받아보시죠. 치매라니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님이 다른 데다 두셨구나. 원래 없던 거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가세요. 네? 뭐지? 화제를 급하게 넘기려는 이 느낌은? 잠시 후. 엄마, 우리 집에 CCTV 달아보는 거 어때? 응? CCTV라니. 엄마 골드바나 액세서리 없어진 거 확실하다 했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혹시나 아빠랑 양서방 산책할 때나 병원 갈 때 외부인이 침입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겠니? 양서방 말대로 내가 따로 어디다 두고 잊어버린 건 아닌지. 그니까. 엄마가 만약 찾지 못할 곳에 놨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영상 찾아보면 그 물건 어디다 뒀는지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양서방이 있긴 하지만 아빠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서 큰일 나니까 내가 회사에서라도 틈틈이 지켜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내가 보기엔 양서방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내 감망증 때문이라도 달아보긴 해봐야겠다. 정말 양서방 말대로 치매면 어떡한다니. 네 아파도 아픈데 나까지. 괜찮아. 나도 자주 덤벙대고 뭐 할지 까먹고 그러는걸. 그럼 내가 아빠랑 양서방 외출할 때 업체 부를게요. 일주일 후. 나진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CCTV요. 요즘 엄마 집에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 해서 설치해뒀거든요. 단독주택이라 도둑이 간혹 들 때가 있어서요. 집에 다들 자리를 비웠다길래 혹시 누가 들어오나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요즘 같은 때에도 도둑이 있어? 세상에. 그나저나 아버님은 어때요? 남편이 보살피고 있다면서요. 네.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통원치료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버님이랑 남편 집에 들어왔나 보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일이 볼 수 있으니 참 편하고 좋다. 네. 저도 아빠 상태도 살필 수 있어서 좋기도 해요. 저한텐 늘 아프단 내색 안 하셔서. 응? 남편은 어디 가는 거지? 왜? 뭔 일이 있어? 어머, 지금 아버님 침대에서 떨어지신 거 아니야? 아빠, 남편 어딨지?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떡해. 남편한테 연락해봐요. 이제 내가 반차 급하게 처리해줄 테니까 얼른 집으로 가봐요. 네. 죄송해요, 팀장님. 처리 부탁드려요. 잠시 후. 아빠. 나진아, 왔어? 엄마도 놀라서 회사에서 바로 왔구나. 아빠는? 쓰러지신 건 아니고 침대에 누우시려다가 급격하게 통증이 느껴져서 넘어지신 모양이야. 지금은 내가 부축해서 눕혔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빠 몸부림치다가 진통제 먹고 겨우 잠들었어. 상황 봐서 엄마가 병원 데리고 가볼게. 근데 이 사람은 어딜 간 거야? 볼 일 있으면 아빠라도 제대로 눕히고 가든가. 영상 보니까 집에 아빠만 놓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대체 어딜 간 거야? 그러게 말이야. 설마 그건 나 없던 시간에 양서방 집 계속 비웠던 건 아니겠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어. 잠시 후. 선용아, 내가 돈 입금했다. 그래. 그럼 내가 봤던 그 자리 시작하는 거지? 알겠어. 그럼 너만 믿는다. 내 차? 이번에 새로 바꿔봤다. 뭘 대단해. 사업하면 다들 이 정도 차는 모는 거지 뭐.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긴. 아빠 생각나서 보러 왔지. 근데 당신이야말로 아빠 차 몰고 뭐 하고 온 거야? 아빠도 없이? 이 차는 아빠 병원 갈 때만 모는 거 아니었어? 그래. 잠깐 친구가 만나자잖아.
아버님 집에 바래다 드리고 잠깐 주무시는데 만나고 왔어. 당신 차도 있는데 아빠 차를 굳이? 내가 아버님 차키만 챙겼어. 내 차 챙길 정신이 없었다. 근데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당신이 잠깐 친구 만나고 오는 동안 아빠 통증 느껴져서 침대에서 넘어졌어. 요즘 아빠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자리를 비울 거면 미리 엄마한테 말이라도 하든가. 아빠 큰일 날 뻔했잖아. 아, 그래. 근데 나라고 아버님이 넘어지신 걸 예상이나 했겠어? 아버님이 안방에 들어가셨으니 난 누웠겠거니 했지. 솔직히 나도 할 만큼 했다. 아버님 계속 항암 치료 받을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아버님 픽드랍 다 하고. 나도 힘들어. 딱 한 번 자리 피한 것 같고 나를 몰아세워야 돼? 나도 섭섭하려 그러네. 그래, 이번 딱 한 번이었으면 내가 그러려니 넘어갔겠지.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의 행적 살펴봤는데 당신 병원 예약된 날 말고는 아빠를 거의 방치했더라. 아빠 침대에 누우면 게임하고 아빠 화장실 가기 힘들어할 때도 혼자 거실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심지어 아빠가 통증이 심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당신 거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TV 보며 낄낄대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래놓고 뭐? 할 만큼 해? 나츠나 그게 엄마 집에 물건이 없어졌기도 하고 아빠도 살펴볼 겸 엄마한테 CCTV 달자고 했었지만 나 괜히 당신 감시하는 기분 들 것 같아서 일부러 보지 않았어. 집에 누가 없는 때에만 도둑이 있을까봐 지켜봤다고. 혹여나 당신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나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일찍 설치할 걸 그랬네. 하루라도 온전히 우리 아빠를 돌본 적이 없던데? 그러면서 왜 우리 아빠를 보살피겠다고 한 거야? 왜? 처음엔 나도 잘했어. 근데 아버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만만치 않다고. 전문 간병인 둔다고 했는데 말린 건 당신이었어. 할 수 있다고 했었던 건 당신이라고. 아이씨.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이젠 아버님 수발되는 거 아주 지겹다. 어차피 이 외제차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 거 될 건데 내가 무는 게 뭐 어때서? 어차피 아버님 말기라 매일같이 통증 느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나보고 뭘 어떡하란 거야? 그 차가 왜 네 거야? 당연한 듯 말하지 마. 아, 당신 애초부터 아빠 차를 노렸던 거구나. 아빠한테 잘 보여서 차 명의 바꿔달라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진짜 선의로 아버님을 보살필 거라 생각했던 건 아니지? 아버님한테 잘 보여서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질까 그랬어. 어? 역시나 선뜻 아빠를 모시겠다는 이유가 그거였어. 어쨌든 아버님 항암치료 병원 모셔다 드리고 한 게 누군데? 나야. 너도 아니고 나라고. 아버님 간호를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더 장인어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지. 알았어? 자격? 누가 그래? 너한테 자격이 있다고? 난 오늘부로 너랑 헤어질 건데. 뭐, 헤어져? 너 말 다 했어? 그래. 어차피 너에게 주어질 몫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고 싶어서 우리 아빠 이용한 사람이랑 내가 왜 사니? 지금 네 민낯을 다 봤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 신나서. 애초에 유언장에 쓰여있지 않은 이상 사위는 직계가족이 아니라 재산 상속받지도 못해. 그건 알고 시부렁거리는 거니?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여기 있어. 궁금하면 네가 직접 변호사를 만나든 검색을 해보든 알아봐. 어찌됐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와 관계는 말끔히 정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 너무 감정적이야.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아니? 난 지금 누구보다도 차분해. 네가 간간히 우리 집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거 알면서도 난 그냥 당신이 워낙 없이 살았다 해서 부러움에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잘못 판단했네. 아빠 암 소식 전한 날 재산을 정리하자느니 떠들 때부터 차버렸어야 되는데 아니? 애초에 네가 제발 만나달라고 졸라도 만나주지 않는 거였는데 뭐 차? 부자부자니까 말본새 보소. 내가 너 좋아해서 결혼한 줄 알지? 아니야. 솔직히 네 배경이 더 탐이 났어. 너같이 돈 많은 사장 딸 만날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결혼해달라고 사정했던 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 좋아. 이참에 본심 다 까봐. 그래, 나도 뭐 이제 아쉽지 않다 이거야. 조금 있으면 네 아빠 도움 없이도 돈 수십억을 벌 사장이 될 텐데 뭐가 아쉽다고 너를 만나겠니? 근데 어쩌니? 너 괴롭히고 싶어서 이혼은 끝까지 안 해주고 싶은데? 정 하고 싶으면 나한테 위자료 주든가.
미친놈. 예치러. 나진씨, 소식 들었어요? 네? 무슨 소식이요? 선영씨 소식이요. 고기 사업한다고 투자금 받는다고 했던 동기 말이에요. 아, 그분 사업 성공했단 얘기요? 대강 얘긴 전해 들었는데 그게 왜요? 어머, 몰랐구나. 그 인간 며칠 전에 친구들 돈 다 빼먹을 대로 빼먹고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네? 도피요? 예. 본인 사업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고 친구들을 꾀해서 투자 받았대나 봐요. 우리 남편은 비자금 숨겨놓은 걸 줬지 뭐예요. 아, 못 살아. 도욱 씨도 꽤 피해 크죠? 저희 남편도 투자했대요? 몰랐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나진 씨가 장모님한테 받은 골드바 팔아서 투자금으로 쓰라고 했다던데요? 그래서 차도 엄청 좋은 걸로 바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일이지? 네? 골드바요? 네. 나진 씨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괜히 전화를 해서 분란을 만들었네. 아, 그럼 설마 엄마 골드바를 훔친 게 양도욱이었단 말이야? 퇴근 후. 양도욱! 뭐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그렇게 좋아 죽겠는 아빠한테 붙어있지? 웃기시네. 4명이로 된 내 집인데 너야말로 아직도 안 꺼지고 뭐 하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갈 때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은 안 해주고 싶다고. 아, 그러셔? 그래, 너 갈 때까지 갔더라.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골드바를 훔칠 생각을 해? 간도 참 크다. 아니, 애초에 우리 아빠 간호한다는 목적도 몰래 투자금 빼돌리려고 했던 거였나?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 손용이한테 들었어? 친구 등쳐먹고 해외 도피한 놈이 무슨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해외 도피라니? 설마 아직도 그 소식을 못 들었니? 너희 절친한 회사 동기가 너에게만 특별히 사업을 끼워주겠다고 했던 게 아니던데. 피해자들끼리 소송 준비하는 것 같던데 넌 끼워지지도 않는 거 보니 친구들이 보기에 너랑 동기랑 한패인 줄 아나 보다. 사기라는 소리야 그럼? 손영이 놈이 사기를 쳤다고? 너도 가족들한테 사기치는데 친구 사기치는 게 뭐가 대수롭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내 심정을 알아? 친구한테 사기당한 내 마음을 아냐고. 너 정신 차려. 네가 친구한테 준 투자금 애초에 우리 엄마 골드바 훔쳐서 사용한 거잖아. 그게 정말 네 돈인 것 같아? 어디서 범죄자 놈이 피해자인 척 굴어. 너 똑똑히 들어. 엄마 골드바 훔쳐간 액세서리 이번 주 내로 똑같이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넌 바로 감방이야. 내가 너 도난죄로 고소할 거라고. 몇천만 원이 넘는 골드바를 내가 어떻게 돌려내. 그걸 아는 놈이 훔쳤니? 없어지면 없어졌구나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 당신의 집 3억 넘는 차도 사는데 그깟 몇천만 원 없어져도 그만이잖아. 닥쳐. 아직도 큰 소리야? 네 변명 듣기도 싫으니까 골드바 돌려놓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지 마. 여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너랑 헤어지면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는데. 여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어렸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걸. 솔직히 너무 혹했어. 아버님 재산이 너무 함이 났어. 아, 그래. 골드바도 그래. 우연히 아버님은 꺼내다 드레스룸 서랍에 있는 거 발견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알아챌지 몰랐어. 3일은 감옥에서 하고 당장 나가. 잠시요. 정문이, 정은으로. 아니, 이젠 벨도 누르지 않고 멋대로 쳐들어오는 건가? 참나, 대놓고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비밀번호를 바꿔놓든지 해야지. 돌아가게! 이미 나진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자꾸 좋은 사업이 있다고 꼬드기는 바람에 돈은 없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장모님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나진이가 눈이 돌아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부인이 남편을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네 같으면 눈돌만 하지 않겠나? 믿었던 남편이 배신했는데. 나도 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사위가 장인어른 차도 모자라 골드바까지 훔치다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실까요? 제가 여기서 종일 무릎 꿇고 있을까요?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님, 용서는 무슨... 내가 눈을 감고 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놈 용서는 절대 할 일이 없어.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마음에 구멍 나게 한 놈이 무슨 엿바닥의 일이기려.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길이 있거늘. 어른이 기다리면 자네에게 돌아갈 일을 네가 다 망친 게야. 너희 그 욕심이 다 망쳤다고. 요망한 녀석 같으니라고 썩 꺼지거라. 용서 못하시겠으면 제가 차차 돈이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저 이대로 이혼당해서 소문까지 쫙 나버리면 회사도 못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부디... 여보세요? 여기 112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골드바를 훔친 도둑이 찾아왔는데 골드바는 돌려줄 생각 없이 용서만 비네요. 처벌하고 싶은데 당장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장모님, 나가겠습니다. 나가요. 저 나가니까 얼른 전화 끊으세요. 사연을 쓰면서도 이가 덜덜 갈리네요. 아마 제 전남편이 역대급 분노 유발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 집과 친정을 눈치 보며 용서를 빌던 전남편 놈은 결국 모든 사실을 힐토하여 도난죄를 인정받아 현재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남편이 교도소에서 외롭게 있을까봐 걱정되었는지 사기를 친 회사 동기도 얼마 전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전남편이 엄마의 골드바를 훔쳐서 투자금을 냈으므로 저도 엄연히 피해자로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고요. 전남편이 교도소 가는 꼴을 보고 가야 맘 편히 눈 감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덕택인지 저희 아버지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고요. 승진을 앞둔지라 다들 퇴사는 만료했지만 전 전혀 아쉽지 않아요. 오히려 전 남편 놈이 아버지를 보살피겠다고 말할 때 제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일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